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커리어의 가장 완벽한 정점에 서 있다고 말이죠. 네. 막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오직 한 곳, 바로 여러분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야, 상상만 해도 정말 짜릿한 순간이네요. 그렇죠. 보통 이런 압도적인 순간이 보면 그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은 자신이 가진 그 빛을 더 화려하게 반사시켜서 스스로를 막 돋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지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이분은 자신이 가장 빛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스포트라이트의 방향을 싹 돌려서 다른 사람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아, 정말 특별한 분이네요. 맞아요.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영웅스쿨에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행보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영웅스쿨의 시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그 흔히들 말하는 미담,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 미담 그 이상이요? 네, 대중문화계에서 한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를 지지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성취를 대하는 태도가 대중에게 어떤 심리적 파동을 일으키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아, 메커니즘. 뭔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단순히 참 착한 사람이다 이런 표면적인 감상을 넘어서요. 오늘 우리는 그가 가진 긍정적인 내면이 어떻게 대중음악 산업의 그 차가운 경쟁 논리를 뒤집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과정을 깊게 파헤쳐 볼 겁니다. 차가운 경쟁 논리. 방금 그 말씀에 확 꽂히네요.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가요계가 막 선후배 간에 훈훈하고 서로 끌어주는 엄청 아름다운 곳 같잖아요. 겉보기에는 늘 그렇죠. 근데 현실은 꽤 냉혹하단 말이죠. 음원 차트의 자리는 딱 1위부터 100위까지 정해져 있고 대중의 관심이라는 자원도 하루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제로섬 게임.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는 구조 말이죠. 맞아요. 누군가 1등을 하면 누군가는 무조건 2등으로 밀려나야 하는, 즉 파이의 크기가 아예 정해져 있는 생태계인 거죠.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이 제로섬 게임의 아주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대중이 하루에 음악을 듣고 막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은 철저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팬들이 다른 가수의 음악에 시간을 쏟는다는 건 곧 나의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엄청난 위험을 의미합니다. 아, 듣고 보니 진짜 무서운 세계네요. 네. 그래서 겉으로는 방송에서 서로 막 응원한다고 해도 자신의 거대한 팬덤을 직접적으로 움직여서 경쟁자의 콘텐츠를 소비하게 만드는 일은 이 업계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매우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비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아, 그런 치열하고 막 계산적인 생태계 한가운데서 2020년 가을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터진 거군요. 네, 바로 그 시점이죠. 가요계의 전설적인 대선배시죠. 임창정 선배님이 정규 16집 타이틀곡인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를 발표하셨을 때였어요. 네, 기억납니다. 이때 우리 아티스트가 자신의 개인 SNS에 엄청난 장문의 음원글을 올렸단 말이죠. 제가 그 문구들을 오늘 방송을 위해서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사랑하는 창정형님의 신곡이 나왔네요.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 리스트에 저장. 와, 역시 임창정 선배님, 완전 풀밭을 뒤집어 놓으셨다. 아, 풀밭을 뒤집어 놓으셨다. 네, 진짜 최고의 선배님, 파이팅, 대박 기원합니다, 형님. 이렇게 남겼습니다. 정말 열정이 넘치는 문구네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글을 처음 봤을 때 그냥 후배가 의뢰하는 싹싹한 인사치레가 아닐까? 약간 의심도 했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가수들 컴백 시즌이 되면 기획사들끼리 막 서로 품앗이하듯이 SNS에 앨범 자켓 사진 하나 딱 올려주고 노래 좋아요 이렇게 한 줄 적는 게 일종의 관행이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의리상 해주는 거 많잖아요. 하지만 이 게시물이 왜 그런 뻔한 관행적인 홍보를 뛰어넘는 엄청난 타교력을 가졌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선배님의 16집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 그 앨범에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나요? 이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곡은 그냥 단순히 소속사에서 뚝딱 정해준 타이틀이 아니었어요. 앨범 발매 전에 팬들과 대중으로 구성된 이 타이틀 선정단에 직접 투표를 거쳤거든요. 와, 대중이 직접 투표를요? 네, 거기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결정된 곡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십 년 차의 그 베테랑 가수가 본인 마음에 들 때까지 수없이 재녹음을 막 반복하면서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탄생시킨 결과물이었죠. 세상에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신곡 발표는 정말 엄청난 두려움과 압박감이 따르는 작업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음원 소비 트렌드가 너무나 빠르게 휙휙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진짜 한 달이 다르게 트렌드가 바뀌니까요. 아무리 대선배라도 자신의 정통 발라드가 지금 이 시대의 젊은 리스너들에게 그리고 확 달라진 차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엄청난 공포와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무게감이 상상조차 안 되네요. 그런데 그 무거운 고뇌를 현재 가요계에서 가장 거대한 팬덤을 보유하고 가장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후배가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 가치를 대중 앞에 확 끄집어내준 겁니다. 와,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아까 읽어주신 풀밭을 뒤집어 놓으셨다라는 재치 있는 표현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선배의 그 뼈를 깎는 노력에 대한 완벽한 헌사이자 존경의 표시였던 셈이죠. 아, 듣고 보니 뭔가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이건 마치 모두가 자신의 빛을 지키려고 웅크리고 있을 때 본인 스스로 거대한 등대가 되기를 자처한 것 같아요. 등대라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쵸. 자신이 서 있는 그 높은 위치를 딱 이용해서 멀리서 고군분투하며 다가오는 선배의 배가 대중이라는 항구에 무사히 닿을 수 있도록 막 환하게 길을 비춰준 거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마음이 예쁜 건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앨범 흥행에 그렇게까지 막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그냥 기분 좋은 응원 정도에서 끝난 건 아니었나요? 아, 그게 바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이 사건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절대 단순한 기분 좋은 응원으로 끝나지 않았죠. 진짜로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네, 응원글이 올라간 직후에 그가 가진 거대한 팬덤, 즉 우리 영웅시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영웅시대 분들 행동력 진짜 엄청나시잖아요. 대단했었죠. 이 팬덤은 단순히 그래 좋아요만 누르고 끝나는 수동적인 집단이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은 아티스트가 추천한 곡을 직접 검색하고 음원 플랫폼에서 재생하고 주변에 막 알리는 고도의 실행력을 갖춘 분들이죠. 맞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추천한 거니까 믿고 듣는 거죠. 그럼 알고리즘의 세계에서 특정 시간대에 엄청난 검색량과 재생수가 한꺼번에 확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차트와 추천 알고리즘이 이거 지금 급상승 곡이네 하고 인식해서 더 많은 일반 대중에게 노출시켜주겠군요. 빙고입니다. 정확합니다. 아티스트 본인이 가진 문화적 자본을 선배의 경제적 그리고 대중적 성과로 직접 치환시켜준 놀라운 현상이었어요. 와, 진짜 대박이네요. 실제로 최근에 그 임창정 선배님이 새로운 음반 활동 행보를 보이시면서 이 과거의 일화를 콕 집어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아,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네, 당시 그 홍보 게시글 덕분에 앨범 활동에 진짜 엄청난 도움을 받았고 곡이 빠르게 대히트를 쳤다는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큰 화제가 되었죠. 야, 대선배님 입장에서는 진짜 든든했겠네요. 수십 년간 수많은 후배를 봐왔을 대선배조차도 이 후배가 발휘한 실질적인 영향력의 크기에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표할 만큼 그 사건이 선배의 마음에 아주 깊은 심리적 안도감과 감동을 남긴 것이죠. 와, 이거 정말 소름 돋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제로섬 게임의 법칙을 완전히 싹 부숴버린 거잖아요. 네, 철저하게 부셨죠. 내가 빛나기 위해서 남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빛으로 남을 비춰주었더니 결국 가요계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포지티브 섬, 즉 모두가 윈윈하고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네요? 아주 훌륭한 분석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영향력은 뭐 팔로워 수가 몇 명인지 음원 수익이 얼마인지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그 거대한 힘을 타인을 향해 얼마나 기꺼이 그리고 영리하게 선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죠. 아, 선용. 선하게 사용한다는 뜻이군요. 네, 사실 무대 위에서 대중의 맹목적인 사랑을 받다 보면 누구나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솔직히 매일 환호성 들으면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기분일 것 같아요. 하지만 타인에게 기꺼이 스포트라이트를 양보할 수 있다는 건 그의 내면이 이미 흔들림 없이 아주 단단하게 채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내면의 단단함이요. 남을 높여준다고 해서 절대로 자신의 가치가 깎이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짜 어른스러운 행동이죠.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결국 남을 돕는 여유로 나타났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삐딱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선배를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돕는 건 어쨌든 같은 업계 사람을 챙기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뭐 아주 훌륭한 사회생활 혹은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엄청 영리한 처세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겠죠. 대중문화계에서 겸손하고 예의 바른 후배라는 타이틀은 꽤 훌륭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니까요. 네, 이미지 메이킹에 도움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 행보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연이어 이어집니다. 오, 뭔가요? 선배의 앨범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홍보해주던 바로 그 시기, 2020년 10월 21일경에 임영웅 씨 본인에게도 가요계 역사에 남을 엄청난 기적이 찾아오거든요.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그 얻기 어렵다는 골드 버튼의 주인공이 된 바로 그 시점이네요. 네, 시기가 딱 겹치죠.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만약에 제가 100만 유튜버가 돼서 골드 버튼을 받았다. 이러면 당장 제일 비싼 호텔 빌려서 막 화려하게 축하 파티를 열거나 최소한 몇 시간짜리 특별 라이브 방송을 켜서 전 세계에 동네방네 자랑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과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니까요. 근데 우리 아티스트는 그 영광의 순간에 도대체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을 택한 걸까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표현이 아주 흥미롭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가 선택한 방식은 자본과 트렌드의 관점에서는 가장 느리고 낡은 방식이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직접 펜을 들고 쓴 감사의 손편지였죠. 세상에 그 바쁜 스케줄 와중에 홀로 책상에 딱 앉아서 종이 위에 글씨를 꾹꾹 눌렀었다는 사실이 진짜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감동적이죠. 키보드로 타자를 치면 진짜 1분이면 끝날 일을 왜 굳이 그렇게 시간과 공을 들였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체화된 인지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체화된 인지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그냥 타이핑을 치거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행위는 육체적 비용이 거의 안 들죠. 하지만 직접 펜을 주고 글씨를 쓰는 행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몸을 직접 써야 하니까요. 네. 손의 근육을 미세하게 통제해야 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시각과 촉각이 동시에 작용하며 무엇보다 그 순간만큼은 절대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아,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군요. 즉, 편지를 쓰는 그 시간 전체를 오롯이 편지를 받는 대상에게만 온전히 바쳐야 한다는 뜻이죠. 아, 시간과 집중력을 온전히 바친다. 현대사회에서 제일 비싸고 귀한 자원이 바로 시간인데 그 금쪽 같은 시간을 팬들에게 선물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골드버튼이라는 것은 이 디지털 시대의 총화, 유튜브가 만들어낸 가장 화려하고 자본주의적인 성공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부와 명예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화려한 트로피 앞에서 그는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소통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그의 소통 방식이 일회성 이벤트나 과시욕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깊은 경외심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줍니다. 아, 경외심이요. 개선배를 챙겼던 마음과 팬들에게 손편지를 쓴 마음은 결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공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항상 팬들 덕분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신을 지탱해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귀한 것, 즉 진심 어린 시간을 꾹꾹 눌러 내어준다는 일관된 철학인 셈이죠. 아, 진짜 이야기를 나눌수록 푹 빠져들게 되네요. 네, 알면 알수록 대단한 분입니다. 선배를 향해서는 단순히 막 예의 바른 후배를 넘어서 알고리즘의 파도까지 계산해내는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지원군이었다면요. 팬들을 향해서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가장 아날로그적인 온기로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같습니다. 완벽한 비유네요. 그 화려함이 절정에 달한 순간에 팡 하고 샴페인을 터트리는 대신 조용히 책상에 앉아 만년필을 꺼내드는 사람. 진짜 이런 아티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더 깊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말 공감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딱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 어떤 진실인가요? 우리는 보통 가수를 평가할 때 발성이 어떻다, 음역대가 높다, 감정 표현이 좋다 이런 기술적인 잣대를 들이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대중문화는 결국 사람을 소비하는 일입니다. 치열한 제로섬 게임의 판도를 확 뒤집어 선배를 기꺼이 빛내주고
가장 화려한 성공의 트로피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어 펜을 드는 사람. 네, 정말 따뜻한 사람이죠. 그가 가진 이 타인을 향한 깊은 배려와 이타주의라는 품성이 그의 목소리와 멜로디에 실려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묻어나기 때문에 대중이 그토록 압도적인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아, 노래에 그 사람의 인성이 담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술을 넘어선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사례죠. 완벽한 정리입니다. 사람의 품성 그 자체가 하나의 독보적인 장르가 되어버린 이유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짚어낸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꼭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명가수들의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유독 임영웅 씨의 노래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 스르륵 스며들어 치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왜일까요? 그건 어쩌면 그의 성대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아주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의 그 선한 시선과 사람 냄새나는 훈훈한 온기가 진동을 타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 아닐까요? 아마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하신 영웅스쿨의 학생 여러분이라면 이미 그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을 각자의 가슴속에 깊이 새기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내면이 단단하고 아름다울 때 그 노래를 듣는 우리의 삶도 함께 아름다워진다는 사실 말이죠. 그 아름다운 답을 품고 오늘 밤도 그의 다정한 노래와 함께 아주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웅스쿨의 깊이 있는 탐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나 그렇듯 저희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영웅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상징적인 인사로 오늘 시간을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외쳐볼까요? 여러분 모두 건행! 건행!